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HB 김원비입니다. 자, 댓글 소개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왜 갑자기 야라고 했냐면요. 첫 번째 댓글 소개하실 분 아이디가 야호 땡땡땡땡이거든요. 방송 듣다가 기자님 책 궁금해서 2권 다 주문했습니다. 읽어보고 댓글 남길게요. 기자님과 같은 세대로서 86들의 청년 담론에 분개해서 책 써주신 게 너무 반갑게 느껴집니다. 그냥 빡치고 마는 게 아니라 책으로 제대로 싸워보자. 사회 전 영역에서 이런 접근이 많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요 댓글에서 나오는 기자님은 이혜미 기자겠군요. 네, 이혜미 기자님. 네, 민여맘님께서도 화장실 비유 성장론에 무릎을 치게 됩니다. 지난번 임명목 작가의 K를 생각한다를 도서관에서 빌려 읽다 줄을 박박 치며 읽고파 이번에 구입하면서 이혜미 기자님 책도 같이 구입했습니다. 우리 집에도 90년대생 자녀가 있는데 그들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이해하고 싶고 또 그들이 사회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지도 궁금했는데 이 책들이 조금은 도움이 될 것 같군요. 책걸상을 통해 임명목 작가님, 이혜미 기자님 알게 돼 좋았습니다. 지평을 넓혀주는 책걸상 파이팅입니다. 네, 이혜미 기자 책에 보면 본인이 영끌 해가지고 29살에 이제 서울에 굉장히 싼 집이지만 집을 하나 사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망고민고님, 저도 29살이 되면 집을 살 수 있을까요? 네, 니은 귀찮아님께서도 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응원합니다. 네. 네, 니은 귀찮아님께서도 그것은 질문이 뭐였죠? 네, 매력이 톡톡 터지는 분이네요. 라고 하면서 후기를 남기셨고요. 개목거리님, 기자님이 집을 살 수 있었던 이유 아마도 이렇지 않을까요? 삶의 무게 때문에 이 바람 저 바람에 흔들리지 않아서 이 말 저 말에 휘둘리지 않음. 기회인 줄 몰랐겠지만 절실함 때문에 기회가 님에게 붙잡힘. 간절함은 창조력이 있지. 뜬금없이 장강명의 알바생 자르기가 생각나고 돈, 재물을 얻으려면 꾸준히 공부하면서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해야 최소한 큰 손해는 안 볼 듯.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자님 승리하셨네요. 네. 네, 재밌는 댓글입니다. 네, 이혜미 기자님 승리했습니다. 네, 그 비긴원님께서 한참 전에 남기신 댓글인데요. 임명목 작가님 직접 나와서 너무 좋았습니다. K를 생각한다 편에서. 근데 YG랑 JYP는 왜 저자 모셔놓고 본인들이 책에 대해 더 말을 많이 하는지. 내용에서 아쉬웠던 점은 386과 이슬람주의와의 유사점에 대해 JYP가 공감을 잘 못하고 쓱 지나간 점. 이런 시각은 임 작가 아니면 누구도 할 수 없는 건데 아무튼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작가보다 말을 더 많이 하는 거는 뭐 본 프로그램의 특성이라서 뭐 어쩔 수 없고요. 그 저자들한테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네, 알아서 분량 당신이 확보하시라고. 주인공이지만 우리가 말을 더 많이 할 거니까 알아서 분량 확보하시라. 네. 그리고 386과 이슬람주의와의 유사점에 대해서 JYP는 충분히 공감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더 공감하길 바랍니다. 더 했어야 되는 건가요? 네. 네. 그러니까 JYP가 이미 충분히 공감했기 때문에 다른 화제로 얼른 넘어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션채님께서 책 처방 신청하셨어요. 술을 아름답고 우아하게 그린 책들이 참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아무튼 술이 있죠. 혹시 술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어요. 이런 책을 알고 계신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수필, 소설, 논픽션 모두 좋습니다.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들은 가끔 생각날 때마다 펼쳐서 보고 있습니다. 이게 혼비님이 오늘 출연을 하셔서 네. 이 션채님 네. 이 책 처방을 해결을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네. 슬쩍 넣어봤는데요. 사실 저는 제가 읽었던 책들 중에서 생각나는 책들이 있긴 했어요. 술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어요라는 책을 궁금해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읽혀야 하는 상황일까요? 그런 지금? 거 아닐까요? 추천해서 술을 조심하게 먹게 하기 위한 어떤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거 아닐까요? 일단 제가 가장 먼저 생각난 책은 이 분야에 너무 고전이고 이거 이상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캐롤리안 랩의 캐롤리안 랩 맞나? 제가 맨날 고유명사가 헷갈려서. 근데 어쨌든 책 제목은 드링킹, 그 치명적 유혹이거든요. 이 책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드링킹, 그 치명적 유혹. 네. 아무튼 캐롤라인 랩. 네네, 캐롤라인 랩.
아무튼 술에도 잠깐 인용이 돼요. 이 음. 캐롤라인 앱의 드링킹이. 근데 이 책 추천드리고 싶고 저도 YG님의 추천 좀 궁금해요. 저는 사실 이렇게 뭐 고민을 많이 했던 건 아니고요. 그 작가와 술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작가와 술, 이 작가와 술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이 책은 저도 예전에 봐가지고 네. 2017년에 나온 책인데 네. 이 올리비아 랭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책인데요. 아, 네, 저는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국 현대문학의 거장들 있죠. 뭐 스콧 피츠제럴드나 어니스트 해밍웨이나 뭐 존 치버, 레이먼드 카버 뭐 이런 작가들이 다들 이게 약간은 거의 알코올 중독 그리고 뭐 술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었는데 이제 이들의 삶을 되게 낭만적으로 그리기보다는 약간 술이 이 작가들을 어떻게 망가뜨렸나? 예, 이제 그런 내용들을 네. 그린 뭐 담은 책이라서 뭐 약간 알코올 중독의 원인이라던가 영향이라던가 치유에 대한 내용도 들어있고 그래서 어쩌면 션첸님께서 굉장히 흥미로운 미국 현대 문학사이자 작가들의 약전이자 또 무도하신 술이 인생을 이렇게 망쳤어. 뭐 이런 것들을 담은 책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사실 그 제가 추천을 받아가지고 예전에 훑어봤던 책인데 아즈마 히데오라고 하는 일본 만화가 있어요. 이 아즈마 히데오는 그 약간 되게 그냥 귀엽고 어린 미소녀를 주인공으로 그리는 일본의 만화가인데 아즈마 히데오. 히데오. 아즈마 히데오. 네. 아즈마 히데오. 근데 이 아즈마 히데오가 중간에 거의 실종이라고 부를 정도로 사라졌어요. 아, 실종일기. 예, 근데 사라졌는데 네. 나중에 자기가 맞아. 사라져 있는 동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약간 자기 성찰적으로 유머러스하게 그린 건데 그 사라졌을 때 이 사람이 알코올 그 중독자들을 수용하는 치료 병동에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야기를 그 실종일기 1, 실종일기 2, 근데 특히 이제 두 번째 알코올 병동이라고 하는 두 번째 작품에 그런 알코올 중독자들의 치유 이야기가 네. 너무나 어둡지 않게 네. 하지만은 알코올 중독자들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도록 담겨져 네. 있는 만화거든요. 네. 그래서 두 후속판도 있네요. 알코올 병동이라서. 네. 두 권이에요. 진짜 되게 이슈됐었어요. 그 당시에는 네. 이 만화는. 사실 이 아즈마 히데오가 그 데즈카 오사무 이후에 가장 중요한 만화가로 평가를 받던 그 일군의 만화가들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갑자기 실종이 된 거죠. 종족을 감춘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알코올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어요. 라고 하는 컨셉에 맞는 만화책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전혀 그냥 그 알코올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어요가 아니라 그냥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그 음주가무 연구소라고 하는 네. 나노미야 토모코의 역시 만화책 음주가무 연구소. 이건 알코올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어요가 아니라 그쵸. 알코올 때문에 난 이렇게 망가졌어요. 근데 그건 너무 알코올 권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죠. 그런 그쵸? 거죠. 그러니까 근데 워낙에 많이들 네. 언급하는 만화책이라서 네. 그냥 또 생각나더라고요. 네. 나노미야 토모코의 음주가무 연구소. 그 나노미야 토모코는 되게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맞아요. 저의 뒷얘기를 하면 아무튼 술을 쓸 때 나노미야 토모코의 음주가무 연구소보다는 좋은 책을 써야 되겠다. 이 약간 있었어요. 그 네. 나노미야 토모코가 되게 유명한 일본 만화가인데 네. 그 저는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노다메 칸타빌레 맞아요. 다들 제목은 알고 계시죠? 그 노다메 칸타빌레의 그 원작 만화가고요. 이분이 술을 또 엄청 좋아하나 봐요. 네. 그래가지고 자신이나 혹은 자신의 지인들의 네. 술 마시고 있었던 에피소드들을 모아놓은 만화책이 음주가무 연구소고 애니북스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나왔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걸 아냐면 저도 한때 술에 탐닉한 적이 있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찾아서 술에 탐닉한 적이 있었고 그 정도로 탐닉한 적이 있습니까? 노 그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진짜
일주일에 주말 빼놓고는 월, 화, 수, 목, 금 제가 술을 마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나 이 정도면 알코올 중독 아닐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 정도로. 들 정도로. 그래서 이제 찾아보게 된. 그때가 언제냐면 네. 30대 한 중반에서 30대 후반 정도. 네네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즈음에 또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술꾼들도 많았을 거다 아니에요 네. 주변에. 그 술꾼들한테서 추천받았던 책이 아, 뭐 음주가무 연구소, 네, 뭐 실종일기, 네, 그다음에 뭐 작가와 술, 네. 뭐 이런 거. 작가와 술은 이제 아. 나중에 이제 알게 되었지만은 네네. 네. 아, 그때여서 왜냐면 그 캐롤라인 랩의 드링킹이 만약에 그때 나왔다면 추천 목록에 분명히 있었을 텐데 이게 좀 뒤에 나왔거든요, 네. 한국에. 그러니까 캐롤라인 랩의 드링킹 그 치명적 유혹이나 작가의 술이 다 2017년에 나왔어요. 자, 아즈마 히데오라는 분은 이제 저는 처음 듣는 이름이라서 네. 지금 이렇게 쭉 스토리를 좀 봤는데요. 일단 이름이 한자로 나 오자에 이 마누라 첫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네. 성이 내 마누라가 성인 거예요. 네. 아즈마라는 게. 그래서 이건 당연히 필명이겠구나. 음. 이러고 봤더니 본명이랍니다. 근데 아즈마 일본에는 정말 희한한 성이 그러게요. 많네요. 근데 아즈마도 막 희성은 아니어서 어딘가에서 마주칠 만한 성이어서. 네. 그러니까 이 양반이 그 이제 경력을 찾아보면 되게 야 진짜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구나. 그러니까 약간 로리물의 원조가 되는 작가고 뭔가 잘 안 풀려서 자살 시도도 하시고 노숙자 생활도 하고 그리고 실종일기 할 무렵에는 이제 개그 만화가는 은퇴를 하겠다라고 했고 뭐 기타 등등 뭐 아주 재밌는 사연이 많고 69세의 식도암으로 돌아가셨다 뭐 이런 내용까지. 그러니까 이제 한참 활동을 하고 성공을 하다가 슬럼프에 빠졌고 1989년에 갑자기 실종된 네, 거죠. 네. 근데 나중에 그 실종되었던 기간 동안에 뭐 가출, 자살기도, 노숙, 배관공 생활, 맞아요. 알코올 중독, 치료 등의 경험을 겪었다라는 사실을 다 모아서 이제 그 실종일기라고 하는 네. 코믹한 자서전 만화의 맞아요. 형태로 그려서 재기에 성공했죠. 그 실종일기나 알코올 병동 말고 그 앞에 그린 그 개그 만화들도 혹시 재밌습니까? 그것도 보신 적 있어요? 저는 전혀 없어요. 없어요. 네. 실종일기만 봤어요. 뭐 안 봐도 되는 것 같네요. 두 분 다 네. 모른다고 하니까. 그 이 현최님의 이 술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어요라는 뭐라 그럴까요? 의뢰? 네. 이제 YG는 한참 이렇게 준비를 해왔는데 뭐 JYP는 이제 현장에서 지금 처음 보는 의뢰거든요. 뭐 떠오르는 게 없고 제가 유일하게 지금 떠오르는 거는 라스베가스를 떠나면 그 영화. 그쵸. 아니 원작이 있어요 그것도. 원작이 있어요? 원작 리빙 라스베가스. 리빙 라스베가스라는 게 그 원작 소설인데 그 소설이 자전 소설이에요. 네. 그리고 그게 한국어판도 번역이 됐었는데 아마 네. 오래돼서 지금은 이제 절판됐을 거니까 영화로 보시고 네. 그 자기 얘기를 써서 그렇게 이 영화로 만들어졌는데 영화화되기 직전에 본인이 자살했어요. 아니요, 영화 제작이 시작된 지 2주 뒤에 자살했대요. 정말? 네. 그래서 그러니까 존 오브라이언이라고 하는 뭐 사람이 하여튼 쓴 그래서 책이네요. 그때 그 영화를 만드니 안 만드니 뭐 네. 하다가 결국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를 옛날에 그 영화 한창 볼 때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88년에 존 오브라이언의 자전적 소설인 라스베가스를 떠나며가 원작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1995년에 이 마이크 피기스 감독이 라스베가스를 떠나며라는 작품을 발표했는데 네. 그 영화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이제 자살을 했다고. 그렇구나. 저도 이 영화랑 약간 인연이 있었던 게 제가 대학교 가가지고 이제 각자 영화에 대해서 이런 거였다. 영화 속에서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가장 절대적인 사랑이 무엇이냐고 생각하냐는 질문에서 이제 한 명씩 대답할 때 제가 리빙 라스베가스에서 그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이 제일 절대적인 사랑인 것 같다. 둘 다 알코올 중독이고 이제 술 마시면 죽을 텐데 아무도 말리지 않고 그냥 하고 싶은 거 계속하게 냅두면서 계속 술을 마시는 그 관계가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가 그 지도 교수님이 나중에 불렀어요. 저 그 알코올 상담 치료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진짜 상담 치료 3회 받았던 기억 있어요. 저는 이 라스베가스를 떠나며가
가쁜 과거사 고백. 갑자기 그 생각나네요. 대학교에 입학해서 네. 처음 본 영화인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한국 서울 와가지고 네. 서울 와서 처음 대학생이 되고 서울 와서 네. 서울 극장에서 처음 본 영화. 네. 자, 전 아무 생각 없이 라스베가스를 떠나며 툭 던졌는데 갑자기 이분들이 막 20년 전 네, 옛 추억을 소환하고 그러고 있네요. 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까요? 맨날 얘기 많이 했나? 네. 오늘 저 책처방 방송이었습니다. 시원채님의 책처방 방송. 네. 자, 사실 뭐 이렇게 끝내도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술과 관련돼서 이렇게 여러 권의 책을 얘기했으니까요. 네. 오늘 되게 여러 가지 이야기 했잖아요. 네. 뭐 작가와 술, 그리고 드링킹, 또 실종일기, 알코올 그쵸. 병동, 이제 아즈마 히데오의, 그리고 이제 약간 소품으로 내가 이 책보다는 더 잘 써야 되겠다라고 선배님께서 생각했다는 음주가무 네. 연구소. 별로 네. 재미없더라고요. 음주가무 연구소. 아 그리고 맞다. 저도 여기에 끼워서 한 권 더 넣으면 아까 올리비아 랭이 작가와 술 말씀하셨잖아요. 네. 똑같은 작가의 외로운 도시라는 책 좋아요. 진짜 좋아요. 좋아요. 너무너무 네. 좋아요. 네. 그건 술과 관련이 있는 없어요. 내용인가요? 없어요. 네네네. 외로운 도시. 네. 어크로스에서 나온 2020년에 이게 올리비아 랭이 굉장히 잘 쓰는 작가인 것 네, 같아요. 네. 멋있어요. 뉴욕의 예술가들에게서 찾은 혼자가 된다는 것의 의미라는 부제가 붙어 있군요. 네, 그래서 2020년 12월에 그 어크로스 김용보 대표님께서 아마도 이 거리두기를 하는 코로나 시대를 염두에 두고서 예견하신 거네요. 아니 예견했다기보다는 기민하게 이렇게 뭔가 내신 게 아닐까 싶은데 국내에서는 읽으신 분들은 다 호평을 했는데 그렇게 막 많이 팔리지는 않았어요. 뭔가 이렇게 그 예술, 그러니까 미술하고 좀 관련되는 책인가 봐요. 전 모르는 책이라서 지금 보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예술에 대한 이제 이 사람의 생각. 왜냐면 뉴욕을 배경으로 뉴욕에서 사는 예술가들에 대한 이야기다 보니 많이 나오는데 그게 주는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이 작가가 에드워드 호퍼 같은 작가의 작품, 네. 작가의 삶과 그리고 도시 이야기 다루는데 그 에드워드 호퍼가 그런 작가 아닙니까? 이렇게 술집에서 이렇게 혼자서 바에서 앉아가지고 네. 술을 마시는 사람의 뒷모습을 그린 네네. 그 작가 맞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그림 같은 것들이 이제 약간 그 예술과 외로움, 도시, 맞아. 뭐 이런 것들의 관계를 맞아요. 작가와 작품 그리고 그 도시에서의 삶 이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잘 그려낸 맞아요. 작품이죠. 거의 약간 외로움에 대한 에세이로는 최고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네. 뜬금 네. 갑자기 책 줘봐. 네, 뜬금 책 처방. 네. 원래 사실 오늘 하려고 했던 책이 있는데 참 제 입장에서는 약간 서럽기도 하고 좀 짜증나기도 하고. 근데 이거 YG님이 자초하신 거예요. 에드워드 호퍼 얘기를 더 할까요? 아 지금 진짜 책 처방하는 거예요? 아니 네. 뭐 우리가 원래 뭐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에드워드 호퍼는 미국 사람들이 정말 사랑하는 작가잖아요. 네. 근데 보통 이제 미술들을 다 어렵게 생각하시지만 그림을 딱 봤을 때 처음 보는 그림이라도 저 사람은 이 그림은 누구 건가라고 이렇게 떠올릴 수 있는 몇 안 되는 그치. 사람 중에 특히 미국 작가 맞아요. 중에는 에드워드 호퍼나 네. 데이비드 호크니 정도가 네. 이제 대표적인 그렇죠. 사람이니까 네. 그거 두 사람의 그림풍만 이렇게 쫙 보셔도 어디 가서 이렇게 딱 보고 데이비드 호크니 풍인데 뭐 이렇게 맞아. 한마디 할 수 있는 맞아. 그런 좋은 미술가들이죠. 그리고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코로나 시대에 맞춰가지고 나온 책이라고. 이게 그런 게 맞는 게 저도 이상하다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원래는 그 2016년에 원작이 나왔고 2017년 1월에 같은 출판사에서 나왔어요. 책이 나왔어요. 외로운 도시라는 제목으로 책이 나왔는데 네. 그걸
그 작년 12월에 다시 개정판을 낸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 처음에 책이 나왔을 때도 눈 밝은 독자들 외에는 그렇게 크게 대중적으로 인기를 얻지 못했는데 오크로스에서 아마 판단을 해가지고 출판사에서 판단을 해서 이 코로나 시대에 다시 한번 재조명받아야 될 책이다라고 해서 이 외로움을 키워드로 한 책을 낸 게 아닐까. 도시와 외로움 키워드로 한. 네. 그랬구나. 근데 책 처방으로 되니까 저도 또 책 처방 하나 할게요. 네, 하세요. 네. 아니, YG님한테 여쭤보고 싶었던 게 YG님이 기리노 나스오 이야기 하셨잖아요. 네. YG님 약간 그 비슷한 시기에 한국에 소개되었던 일본 스릴러 쪽 작가 중에 기시 유스케는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기시 유스케 저 한때 엄청 읽었죠. 역시. 그래서 저는 그 기리노 나스오 들으면서 기시 유스케도 소개했으면 좋겠다. 근데 YG님도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했거든요. 저는 악의 교전 이런 거 되게 너무 좋아했어요. 좋죠. 그쵸? 근데 악의 교전을 좋아했다 그러면 다들 사이코라고. 네, 저 기시 유스케 책도 추천을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저 약간 악의 교전 같은 그 후에 나온 책들도 너무 좋고, 약간 유리망치, 약간 푸른 불꽃. 그 검은 집이나 유리망치 같은 계열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검은 집도 좋았지만 유리망치. 저 근데 악의 교전도 좋았어요. 네, 저는 악의 교전이 딱 제 스타일이에요. 네, 그래서 기리노 나스오 나온 김에 기시 유스케도 소개를 하고 싶었어요. 악의 교전은 진짜 정말 그냥 악한의 끝판왕을 한번 소설에서 그치. 보고 싶다. 그치. 그러면 악의 교전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뭐 굳이 그런 책을 읽어야 돼 우리가? 근데 신기한 게 작가가 나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악의 끝판왕을 그리고 있는데 그걸 그리는 사람의 선량함이 동시에 느껴지지 않았어요? 약간 그 묘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가 진짜 못됐다가 아니라 못된 걸 잘 쓴다. 사실 작가는 이런 사람 아닌데. 약간 그러니까 이런 예를 느낌. 들어서 이런 거죠. 뭐냐면 이제 어떤 영화 감독 같은 경우는 그 영화를 보면 이 감독은 취향도 굉장히 괴팍하고 이게 영화를 보는 관객들을 괴롭히려고 마음을 먹었구나라는 이런 느낌을 주는 영화 감독이 있잖아요. 네. 근데 반면에 이렇게 영화는 되게 막 좀 핏빛의 그런 걸 다루지만은 뭔가 그걸 영화를 본 다음에 이렇게 오히려 그 인간에 대한 그치. 뭐 예를 들면 복수는 나의 것이 뭐 엄청 그런, 끔찍하지만, 엄청 끔찍하지만 보고 이제 나면 보고 나면 그런 게 보이는 또 작품도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느낌인 거죠. 네. 기시 유스케 얘기해서 너무 좋다. 너무 좋네요 오늘. 네, 근본 없는 책 처방 방송. 저희가 이렇게 댓글 하나를 가지고 길게 책 처방이라는 이름을 빙자해서 길게 수다를 떤 이유는 오늘 이제 소개하려는 책이 그 유명한 걸작. 네, 그 유명한 그 유명한 걸작. 네. 문학과 지성사에서 그쵸. 나온 네. 신간. 그치. 네, 문학과 지성사의 지성을 담당하는. 그렇죠. 힌트를 드리자면 지난번 루시님처럼 누군가의 이름이 등장하는. 그렇죠. 네. 네. 8글자 제목입니다. 아니 얘가 하지 말자 그랬잖아요. 심지어 제목도 얘기 안 할 거면서 아니, 왜 하자고 해가지고 오늘 방송 여기서 끝내요. 네, 다음 시간에. 자, 오늘 그 방송은 네, 션채님의 강양구의 강한 과학을 원래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서로 얘기가 좀 이제 갈등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제작진 크루들 사이에 강양구의 강한 과학을 방송을 언제 하자. 네. 재밌더라 생각보다. JYP가 제일 늦게 읽었거든요. 우리 네. 멤버들 중에서. 네. 이제 한참 미루고 사실 늦게 읽은 이유가 YG 책 이제 너무 많이 쓰고 어떻게
저걸 저렇게 많이 쓰지 이러면서 약간 질투심 플러스 음. 최근에 쓴 책들을 다 읽었잖아요. 네. 그 얘기 다음 시간에 합시다. 또 읽어야 돼 뭐 이런. 그래 다음에 다음 시간에요. 다음 지금 시간에. YG님 심기 불편해. 네, 다음 시간에요. 왜 뒤에 짜투리해? 네, 차라리 하지 마. 오늘은 이 현채님의 원래 황금 어장에도 마지막 한 5분 동안은 라디오스타 하는 거야. 현채님의 책처방, 네, 책처방으로 오늘은 하고요. 네. 강양구의 네. 강한 과학이 의외로 좋은 책이더라니까. 그래서 본인은 민망하다고 할 필요 없다고 굳이 얘기를 했는데 아니다 해야 된다. 라고 했더니 이제 계속 저렇게 이제 그러니까. 미적미적 좋으면서 싫은 척 화를 낸다네 뭐 이런. 그럼 어디 나오는 가사지? 갑돌이와 갑순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캐주얼하게 짧게 얘기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강양구의 강한 과학에 대해서 조금 제대로 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패스하지 마시고 다음 시간도 꼭 들어주세요. 네, 꼭 수요일 들어주시기 방송도.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갑돌이와 갑순이 맞지 그거? 좋으면서 싫은 척 화를 낸다네. 이거 살려요.